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종구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10월 1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여러 표현들 어쩌면 거의 형식적이죠. 성경에 기록된 문장으로서 입으로 암송하는 거, 새벽마다 또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암송하는 것 정도 거의 형식같이 보입니다. 거의 형식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에스더서도 나오지만은 불임절이 있단 말이죠. 절기가 되었어요. 형식입니다. 형식. 이런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에스더서를만 포기 안 하고 스가랴서에 있는 성경을 연결합니다. 바벨론의 성에 거하는 시온아 피하라. 지금 에스더서는 이미 피한 거죠. 바벨론 성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스가랴 2장 8절에 너를 노래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표현, 그의 눈동자를 범한다 하는 이 표현이 이게 형식적으로 끝난 건가? 이거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요. 이게 어떤 누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대상을 두고 한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하고 포로되었던 그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의 눈동자는 지금 전시안으로 지금 나타난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자기들을 아무도 범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이런 행태를 하나의 그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조직이 예수회라는 예수회. 예수님 이름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신다 하는 그 이름, 그 내용하고 같이 예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의 눈동자를 연결시키는 조직. 그거는 또한 교황청에서 나오죠. 교황청의 그 힘을 얻고 배경을 해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민주노총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하고 연결하지 않으면은 공허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어쨌든 접근을 해야 될 요소고 또 제가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접근해 갈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지금 전 인류를 그야말로 그 노력하는 이 노력이죠. 결국 노력한 전 인류를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이 교황 세력, 교황 제도, 그리고 그 뒤에 또한 유대 자본이 그 눈동자를 범한다 하는 이걸 믿고 행시하는 그 구조하고요 연결하지 않으면은 민주노총에 대한 접근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또 어림도 없다는 것은 각 나라 각국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이 참 그 위치에 4대 건국 기둥을 이야기하면서 기독 입국론라고 표현한 이 표현의 힘이 지금 그 정가원 목사라 하여금 민주노총을 어떻게 하면 좀 손을 보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우리가 본다 그랬으니까 요거죠. 이 민주노총의 계력과 경고함에 그는 이동호 원장, 김대호 소장 이 사람이 전문가로 가는데 그게 얼마나 그 참 너무 얕은 내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어제 21분에서 마쳤으니까 조금 당겨서 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법을 갖다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진짜 만약에 건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진짜 뭐 부동산 값이 또 뭐 그냥 천정부지로 뛰어버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건설은 또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고는 이렇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구멍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위험 작업들은 다 5인 미만 어떤 사업장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옥 각오하고 그다음에 벌어놓은 재산들을 다 이를 각오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원칙 편법을 쓰도록 비열하도록 이렇게 법이 유도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니 뭐 50km를 60km를 50km로 바꿔놓고 그다음 학교 앞에 30km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걸 속도 제한을 딱 걸어 놓으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카메라 살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점차로 그 규제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점점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치에 근간하는 공화국인데 네네. 그 정부의 규제나 이런 정부의 역할들은 보충성의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일단 넘어갑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노총은요, 끊임없이 저거를 뭔가 사망사고는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 되면은 그 사망사고는 이렇게 그 이슈화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사망사고 사망사고는요, 있는 법이니까. 그건 뭔가 어떤 관리 부실, 본인이 부주의했던지 간에 어떤 뭐 관리 부실이든 뭔가 뭐 있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지금 몇 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디선가. 그러면은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관을 떠낼 어떤 이 건수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억울한 뭐 약자 편이다. 그러니까 자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노동자 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족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랑 결합하면 또 뭐 보상금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언론 플레이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왜 이 죽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 예컨대 명사들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는 또는 연예인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아무래도 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이 이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사망 사건이나 사건 사고들에 계속 개입하면서 민주노총의 자기 활동의 정당성도 거기서 민주노총의 필요성이랄지 그런 것도 정당 거기서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자기가 서민 편이다. 예, 서민 약자 편이다. 편이다.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그냥 귀족이면서 그렇습니다. 자본의 탐욕에 자기들이 맞서고 있다. 자본을 갖다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고 일으키면 엄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자신들의 거예요. 귀족성과 자신들의 탐욕성을 은폐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민주노총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겠군요. 예. 한번 보시죠. 자, 잠깐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건설, 저거는 우리가 거리 모실 띄워봐 주세요. 자, 그냥 이 건설만 볼게요. 지금은 대충 한 110만 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공공운수 이거 뭐 지하철 등등등 하고 무슨 병원 등등이 다 저기 안에 들어 있고 공공기관들 막 발전 노조, 가스공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기아 자동차 등이 들어 있는 금속 노조가 있고요. 저기 제조업 노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건설산업 연맹이거든요. 14만 2,280.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 조직으로 치면은 세 번째로 큰 조직이죠. 그러네요. 공공운수 금속노조 다음에 건설산업연맹이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에 가보면은요, 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 저거 자체는 사실은 거의 죽은 겁니다. 그 이름만 있고요. 그 연맹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산하 가맹 노조들 있지 않습니까? 노조들이 죽은 게 아니고 이 노조들의 연합체인 연맹은 사실상 내용이 없는 거예요. 활동. 같이 연대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원래 금속노래나 이런 거는 연대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아마 지부 형태로 아마 돼 있으니까 현대 자동차 지부 뭐 그렇죠, 지부가 그렇게 있으니까 힘이 이제 이렇게 돈도 거기도 연맹에 보내고. 있거든. 여기는 좀 다르군요. 네,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연맹은 사실은 쏙빈 강정이에요. 활동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쭉 들어보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산하 노조들은 여전히 활동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뭐 전국 건설 노동조합이니 그 다음에 무슨 뭐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요즘 저기에 가입 안 하면 그 공사 현장에서 일도 뭐 못 얻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신문 기사 하나 띄워주시죠. 지금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요.
작년에 뭐냐면은 그 건설 현장에서 아침 새벽부터 앰프를 갖다가 세게 틀어놓고 노동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막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을 갖다가 제대로 못 자고. 글쎄, 그 인근에 살았던 사람의 네네. 예를 들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뭐 곳곳에서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이제 이 건설 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다투는 건데, 근데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하를 갖다가 땅을 파가지고 뭐 지하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 2층, 3층으로 쭉 올라오는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하를 팔 때는 주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땅 파가지고, 그 다음에 뭐 철근 때려박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쫙그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공사가 좀 편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공사들을 이제 민주노총은 이제 서로 이제 저거를 갖다 평하고 돈은 뭐 그대로 뭐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런 공사를 놓고서 이제 서로 우리 민주노총 조합은 써라 요런 겁니다 이게. 회사 보고. 네네 회사 보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는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 일을 갖다가 하는데 토탈 얼마. 그래서 당신이 그냥 뭐 밤을 새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지. 그 하여튼 일만 끝내. 그래서 도급이 그게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리더한테 주잖아요, 일감을.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직접 고용을 갖다가 이제 시킨 거죠. 직접 고용을 시키면은 고용만 되면은요. 그러면 일 널널하게 해도 괜찮거든. 그렇지. 그럼 같은 값이면요 편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기는 구조적으로 철밥통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정년치 보장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이런 그렇지. 건설이라는 어차피 거는. 건설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도급식으로 하다가 직접 고용을 갖다 시키니까 그러면은 사고 나면 직접 고용한 사장 바로 감옥 가겠죠. 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한 일이 있고 아주 그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5층, 6층, 7층, 8층, 9층, 9층, 10층으로 쭉 올라가면요. 추락하면 작살나지 않습니까? 죽죠. 아까 그 건설 있잖아요. 사망자가 절반쯤 되는데 그 상당 부분은 추락입니다. 추락 사고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자리를 놓고서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이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을 좀 잘하는 사람,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을 갖다 채용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대체로 한국노총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우리를 써라 하면서 앞에서 사실은 행패 내지 난동을 부리는 행태. 공사 현장에. 예, 그 앞에서. 때로는 그냥 그 문을 봉쇄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천지네. 예. 그럼 경찰에 이제 또 그런 확성기를 엄청나게 세게 틀어놓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요. 경찰에 일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면은 경찰에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제 소음을 갖다 측정을 합니다. 몇 데시벨. 소음 측정인데 그럼 그때는 경찰이 와서 소음 측정할 때는 소리를 싹 낮춰요. 그러면 경찰은 이상 없네 하면서 가. 그 다음에 지들끼리 만약에 막 난투극이 벌어진다면요. 경찰 개입하지 않습니다. 괜히 개입했다가는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뭐 혹시 다쳤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경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일단 송사에 휘말리면요, 그 밑에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사에 휘말려서 일단 그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또 피곤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요. 그 공권력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그 충돌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 게
공무원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정된 일자리 있지, 그 다음에 두주간 연금이 있는데, 삐끗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냥 작살 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저 위험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공권력을 갖다가 완전히 손발을 갖다 지금 묶어놓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훨씬 이게 심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노총은 일종의 어떻게 공동정부 비슷하니까. 그렇지, 연합정부예요, 연합정부.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만들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경찰은 이제 손 놓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근로자 기업주를 패고 뭐 해도 뭐 아무 지금 경찰은 네, 뭐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 현장에서 지금 전부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건설 쪽이 좀 더 심해요, 저게. 자, 아니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건설을 갖다 이제 끓이거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저게 비용으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저 사람들한테 돼 가지고 일종의 하는 생산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임금을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민주노총 그거 잘 압니다. 그 위력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저게 뭐냐면은 조폭들이 삥 뜯는 행태하고 본질적으로 똑같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폭들이 왜 그 술집이나 장사 잘 되는 가게 가서 자기 자기 조직원 쓰라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거네. 지금 공사 현장 가가지고 우선 안 쓰고 있으면 거기 입구 폐쇄하고 그다음에 큰 소리로 떠들어서 막 장사방에 만들어 놓고 자기 조합원 쓰라는 거 아니에요. 저런 무법천지가 특히 건설 쪽에 심한데 이제 저기서는 그래도 일은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하는 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자기 조합원 쓰는데 예를 들면 조폭들이 그 유흥업소에 가면 일을 안 하고 월급은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딱 그하고 비슷한 겁니다. 멘탈도 그렇고요. 구조가 거기는 비슷해요. 조폭 삥 뜯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저런 노조의 조폭적 행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제어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사 현장 삥 뜯는 조폭 같은 민주노총이네요. 그렇습니다, 저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예. 아니 이제 저렇게 되니까 이제 저게 또 다른 데로 또 비용이 증가가 되거든요, 저게 또. 저게. 그렇지. 쟤들이 자기 하는 일보다 많이 가져가면 어디선가를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하층을 타고 쭉 내려가고요. 그러면 저 말단 밑바닥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 같단 아까 그 이선호 씨 같이 완전히 미숙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미숙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그래도 뭔가 그 일을 아는 사람 같으면 주의도 기울이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쓰는 사람 같으면 그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가 말입니다. 이게 한쪽에서 생산성보다 많이 쳐드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쳐드시면 이게 이제 원하층 관계를 다 1차, 2차, 3차로 주르륵 내려가 가지고요. 이게 막 저기 말단에서는 저런 식으로 위험이 증가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호 소장이 계속 강조하지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은 누군가로부터 뺏은 것이다. 네네. 그게 미래 세대에 뺐든 혹은 하청업체를 뺐든 네. 예? 혹은 나중에 또 뭐 R&D 할 걸 뺐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뺏은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공사 현장에서 저 갑질을 통해서 조폭 행태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 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빼앗고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이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가장 말단을 더 열악하게 만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주범이 저들이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노동자 내에서 예를 들면 아니, 양극화 근데 주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아니 하는 양극화 주범. 예. 예. 그것도 아주 질 나쁜 양극화. 예컨대 말이야 빌리 게이츠라든지 마크 주커버그처럼 말입니다. 아주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팔리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수조 원 이상 버는 것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양극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뭐 전 세계 수조 원을 버는 사람하고 네네네. 뭐 1년에 뭐 예를 들면 뭐 한 몇천만 원 버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양극화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1년만 몇천만 원 번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생을 사니까요. 근데 이 양극화가 생산성에 기반한, 즉 생산성은 그 소비자가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동의한 생산력에 기반한 양극화가 심화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세금이나 아니면은 사회의 어떤 자기 기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조폭적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삥 뜯다시피 해가지고 뜯으면요. 사회 기풍이 훨씬 질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사회 기풍 자체 있잖아요. 기업가 정신, 한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건강한 마인드 자체가 사실 날아갑니다. 이게 옛날 조선이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이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양반 아전들이 그냥 뭐 재산권을 마음대로 막 침탈을 하니까 사람들이 힘써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돈이 생기면은 땅에 파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된 거고 19세기 말에 그때 선교사가 저기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수도에 2천 건물이 거의 없는 거의 유일한 수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2천 건물이라는 건 왕궁 안에 들어있는 몇 개 빼놓고 2천 건물이 없었거든. 아니 그런 식으로 나라가 사회적인 어떤 이 뭐라 그럴까 기업가 정신을 죽이고 사회적 유신 보상 체계를 갖다 무너뜨리고 일종의 어떤 약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 부를 갖다가 취하고 그거를 능사로 삼아버리면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 그래서 저런 어떤 노조들의 저런 조폭적 형태를 결단코 저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근로 정신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직업윤리 무너지고 근로윤리 무너지는 거죠. 이제 저거는 이제 근로윤리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삥 뜯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면 그 공권력은 직업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불의를 갖다 보면은 조폭적 형태를 보면 잡아넣거나 막거나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만들면 직업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폭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보호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많이 받고 네, 누가 지금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전부 사회가 전체로 남의 것 빼앗는데 하다 보면 거기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성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사회는 없어져 버리고 예. 전부 약탈 사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사법 정책에 대해 가지고 분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금융범죄 합동 이 수사단인가요? 그걸 해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그걸 해체시켜 버렸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그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이렇게 그 감찰하는 감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임명 안 하잖아요. 무력화시켜 버리죠. 이게 그리고 검찰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무력화시켜 놨거든 지금. 이제 금융수사 비리 특별조사위가 특조위가 보니까 남부지검에 있었는데 네네. 주로 금융수사 비리들이 문재인 주변 애들이 많이 했거든. 예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 밑에는 건설 현장의 어떤 조폭적 형태를 갖다가 방치를 해버리고요. 저 위에 화이트 칼라 범죄죠, 그죠? 이게 겸허한 그 범죄는 수사를 갖다가 하는 기구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검찰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고. 저 궁극적 귀결은 이게 조선 같은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 말에 그 당시 그 비숍이나 여행가들 기록이나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 조선이 얼마나 착지 사회였냐면 조선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농업에서 일하는 네네. 농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하잖아요. 네. 거의 생산물의 70% 80%를 전부 착취당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거기서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전형적인 약탈 사회. 우선 그렇습니다. 최상위층에 있던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삭취하고, 네네. 그다음 그 밑에 아전들이 착취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층으로 착취하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게 이제 그 조선에 대한 당시 선교사들이고 당시 서양 그 예를 들면 그 여행자들이 보고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민노총이 저런 약탈을 권장하고 약탈 사회로 가면 결국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